네, 안녕하세요. 송코치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중학생들 대부분 그 중간고사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학생 성적을 잘 받은 학생들도 있을 거고 어떤 학생들은 약간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은 학생들도 있을 건데 그 중학교의 영어의 내신 성적이 의미하는 게 뭔지 얼마나 중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떤 학습 방향을 밟아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엄청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중학교 성적은 큰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100점을 받아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100점이 영어를 엄청 잘한다는 걸 담보해 주지 못해요. 일단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중학교의 학습은 결국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성적이나 수능 영어 성적에 고득점을 받아서 아니면 또는 뭐 교내 뭐 에세이 대회, 스피킹 대회에서 수상을 하거나 결국엔 고등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학습을 하는 준비 과정이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중등부 영어와 고등부 영어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난이도 차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네. 첫 번째로 난이도 차가 엄청나게 많이 나서 중학교에서 100점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고등학교 올라가서 1등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담보를 해주지는 못합니다. 네.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 요즘 성취도잖아요. 그래서 A를 받는다고 했을 때 영어에서 A를 받으면 우리 아이가 그래도 영어 학습을 잘하고 있구나.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A는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40%를 넘어가요, 보통. 예. A를, 그러니까 90점 이상을 받는 학생의 퍼센티지가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40% 중반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영어에서, 그러니까 중등부 그 내신 시험에서 A를 받았다는 건 고등학교 올라가서 1등급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물론, 어, 그러니까 4등급에서 5등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게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 그걸 모르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분명히 중학교에서는 A를 받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왜 4등급, 5등급이 나오는 거냐, 영어가. 이렇게 깜짝 놀라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A는 약 40%, A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 아이가 한 40% 범위 안에 있다라는 것만을 얘기해 줄 뿐이다. 엄청나게 영어를 잘한다라는 건 아니다. 네,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난이도 차가 엄청나게 나고요.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등부 같은 경우는 내신 시험 범위가 엄청 좁잖아요. 예, 보통은 이과잖아요. 이과. 맞는 데는 뭐 3과 이렇게까지 있을 수 있고, 외부 지문의 퍼센티지가, 물론 서울과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 퍼센티지가 높은 어떤 강남이나 이런 곳은 높은 지역도 있지만, 지방이나 그 외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은 그 교과서에서의 그 출제 퍼센티지가 엄청 높거든요, 비율이. 그래서 보통은 2과에서 많으면 3과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그 말은 시험 기간을 예를 들어서 학원을 다닐 경우에 시험 준비 기간을 한 달, 심지어 한 달 이상을 잡고 준비를 하면 거기에 나온 내용을 모두 암기하고 거기 나오는 그래머, 그러니까 출제 범위에 있는 그래머 한 두세 개 정도를 완벽하게 익힐 시간이 충분하다는 거죠. 예. 그 말은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일지라도 그 대비할 시간이 엄청 충분히 길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해서 그걸 공부를 하면은 나름대로 괜찮은 성적, 네. 심지어 100점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난이도, 범위가 좁다. 반면에 고등부 올라가면, 아까 난이도 부분 말씀드렸죠. 난이도가 많이 뛰는 건 뭐 분명하고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부교재를 따로, 이제 교재 외에도, 기본 교재 외에도 부교재를 따로 사용하죠. 그래서 부교재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번 중간고사는 이번 이 부교재 전체가 시험 범위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 부교재 뭐 한 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량이 엄청나겠죠. 중등부와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분량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성적을 잘 받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문을 암기하고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기계적으로 암기해서 문제를 많이 풀고 하면은 완전히 대비가 될 수 있지만 고등부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네. 단순히 영어의 어떤 어, 시험 범위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과목, 그다음에 그 과목에서의 다른 과목에서의 시험 범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늘어나기 때문에 중등부처럼 그렇게 영어에 엄청 집중해서 암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안 됩니다. 범위 자체도 너무나 넓기 때문에 암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중등부와 그 고등부의 영어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지금 학생이 어,
내신에서 예를 들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려 볼게요. 중등부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 예.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받았다. 해도 그 학생이 영어를 엄청 잘하고 고등부의 내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아이가 100점을 받는데 고등부의 어떤 대비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 되고 있지 않느냐를 판가름하느냐, 내가 어떻게 내가 학부모 입장에서 그걸 판단할 수 있느냐, 뭐 물론 학생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한다면 내가 직접 판단할 수 있느냐,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첫 번째는 만약에 학원을 다니고 있을 경우에 그 내신 기간의 범위를 엄청 넓게 잡고 내가 준비를 엄청나게 긴 시간을 거기에 투자했느냐, 그러면은 고등부 올라가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 자체가 너무 쉬워요. 사실 중등부의 난이도 너무 쉽기 때문에 그거를 그 중등부 내신을 대비하면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는 건 시간 낭비거든요, 사실상. 그렇게 해서 100점을 받아도 큰 의미가 없어요. 점수는 100점이라서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등부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반면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번에 100점을 맞았는데 사실 학원에서는 내신 기간의 범위가 내신 대비 기간이 뭐 그렇게 길지 않았고 학원에서 그 내용만을 집중적으로 다루진 않았다. 그 외에 좀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그전에 해오던 커리큘럼 속에 어떤 뭐 난이도가 높은 탭스라든지 아니면 수능 고3 수능 뭐 교재 뭐 이런 걸로 학습을 계속 해오면서 내신 대비는 뭐 거기서 이제 추가하는 정도로 시간을 최소화해서 투자하면서 했는데 성적이 100점을 나왔다. 그러면은 고등부 올라가서도 성적을 좋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적을 좋게 받아도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학습을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면 진지하게 한번 그 방향성을 바꾸는 걸 전화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을 못 받은 학생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내신에 안 나오네. 근데 방향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신 위주의 학습 집중, 그러니까 내신 집중의 학습은 위험하다 했잖아요.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그 방향이 아니었어요. 제대로 된 방향을 하고 있었는데 성적이 안 나오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학생이 그 전에 제대로 된 학습을 시작한 게 늦었거나, 그랬을 경우에 지금 방향은 제대로인데 그 과정에서 기본기가 제대로 다져지지 않아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방향성 올바른 거예요. 거기서 내가 얘가 내신이 안 나오네. 내신 위주 학습을 해야 되겠어. 라고 해서 내신 위주 학습 커리큘럼을 가진 학원으로 가게 된다면 그거는 어, 완전히 잘못된 최악의 판단을 하게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이 올바르다면 계속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데 성적이 안 나왔는데 내신 위주의 학습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최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중1, 중2, 중3 그 커리큘럼 학교의 내신의 난이도를 따라가기에 급급한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분명히 처음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계속해서 헉헉거리면서 그 난이도에 따라가는 수준. 그래서 1등급을 받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케이스든지 간에 그 학생의 케이스도 올바르게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당분간은 내신에 대한 좀 신경을 좀 덜 쓰고 그런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올바른 방향을 선택해야 되냐, 이전 영상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좀 더 이해를 돕게 쉽게 설명드리자면, 중등부 영어는 초등학교 가면 농구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초등학생도 덩크도 할 수 있는 농구대가 있죠. 아주 낮은 농구대에서의 농구라면, 고등부 영어는 아주 높은 농구대, 일반 농구대 있잖아요. 성인 농구에서 하는 그런 농구대, 높은 농구대에서의 농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높은 농구대에서 나중에 대입을 가르는 그런 승부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등부에서 성적 잘 받기 위해서 계속 낮은 농구대에서만 계속 덩크슛하고 슛하는 연습을 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승부는 고등부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높은 농구대, 그러니까 고등부 영어, 좀 난이도 높은 영어, 거기서 실력을 쌓아가는 이런 식의 학습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팁을 드릴 게 있는데, 학생이 그 내신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선생님, 지금 보내고 있는 선생님, 그 담당 강사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제대로 된 방향으로 실력을 쌓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그러면은 내신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사님에게도 그렇게 전달을 어머님께서 당분간 제가 내신보다는 실력을 좀 쌓아서 나중에 뭐 2학년, 3학년 올라갔을 때 뭐 좀 시간이 걸린다면 고등부 올라갔을 때 잘할 수 있도록 실력을 차근차근히 좀 쌓아주는 그런 식의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신은 크게 그 실력을 쌓는 것보다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 나오면 좋겠지만 그런 식으로 어머님께서 코멘트를 해주시면 담당 선생님, 그러니까 영어학원의 선생님 입장에서 부담이 훨씬 덜 하시죠. 만약에 어머니께서 뭐 실력을 쌓는 것도 좋은데 내신도 잘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당연히 담당 선생님께서는 그 학생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내신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밖에 없어요. 네, 큰 의미가 없는, 아까 설명드렸죠. 큰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생님과 소통을 하시는 게 선생님의 부담을 덜어주고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생을 티칭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자, 오늘은 내신 성적의 의미와 그 성적에 따른 방향 설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다른 내용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것에 관련된 영상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